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총선 끝나고 집값 폭락 광풍, 4월 세 가지 폭탄 터진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처럼 총선 전에 문제가 터지면 집권 여당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부담 없이 한꺼번에 터뜨린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건설사와 이금융권의 PF와 가계 및 기업 부채가 터질 수 있고, 부동산은 전 세계 이상 거품 현상이 붕괴되며 세계 1위 한국 집값이 2017년 수준, 즉 마이너스 60%로 폭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총선 끝나고 집값 폭락 광풍, 정말 몰아칠까요? 자, 4월달 세 가지 폭탄, 어떤 폭탄이 있을까? 여기 보시면 총선, 번개가 막 치고 그러네요. 2024년 4월, 자, 부동산의 현 상황입니다. 4월 총선 이후에 세 가지 폭탄, 그동안에 터진다 안 터진다 했던 것들이 터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이게 미리 터지면 집권 여당에 치명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막아놨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뭘 막아놨느냐? 건설사 PF 폭탄. 지금도 중소건설사는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20대 이내의 대형 건설사예요. 만약에 워크아웃도 신청하거나 부도 나버리면 아주 심각하겠죠. 여기 보시면 건설사 PF 위기를 봉합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선거 끝나면 한꺼번에 터진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무시무시하죠. 대형 건설사 워크아웃 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다. 지금 워크아웃만 하고 싶은데 뒤로 미룬다. 자, 대형 건설 재평가. 대형 건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금 워크아웃이 아니라 지금 아예 부도가 나도 시원찮은데 그 부실을 심각한데 봉합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PF와 관련된 건설사 문제, 이금융권 부실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금융권과 건설사 PF는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이금융권 부도를 봉합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뒤로 미뤘다. 예를 들면 대형 건설사, 가계 기업 연체율, 이러한 부도를 유발할 수가 있다. 특히 저축은행, 지금 저축은행이 제일 안 좋아요. 저축은행이. 자, 새마을금고, 상호조합, 캐피탈, 지금 거론된 이런 것들이 문제죠. 마지막으로 개인 기업, 그 다음에 부채가 터질 수 있다. 개인, 영끌, 빚투, 가계부채와 연체가 폭발하죠. 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해요. 지금 땡볕, 돈 빚을 져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기업들도 대기업은 좀비 대기업, 중소기업은 연체,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4월 후에 뭐 터진다 이런 위기설이 나온 이유도요. 4월 전까지는 총선이 있으니까 막아놨다가 총선이 끝나면 터트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면 좀 합리적이긴 한데 한번 봐야겠죠. 자, 총선 이후 부동산 폭락 위기, 총선 이후 부동산 폭락 예상된 수준에 대비해라. 아예 그냥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자, 부동산 대폭락, 전 세계 거품 붕괴. 지금 좀 전 세계 화폐 빼놓고는 다 뛰고 있어요. 그나마 달러는 강세니까 괜찮지만 달러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그 가치들이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뛰고 있다고요. 지금 꼭 코로나 터졌을 때하고 흡사합니다. 자, 안전자산도 뛰고 있고 위험자산도 뛰고 있고, 여기 보실래요? 전 세계 거품 붕괴. 지금은 거품이 형성되고 있어요. 또 거품이. 왜? 다 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거품이 생기면 또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위기 터지는 거죠 뭐. 자, 금이라든가 유가, 안전자산 거품. 지금 금값 한번 여러분들 그래프로 네이버에 딱 쳐봐 금 한번 보세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어떤 게 7, 8만 했던 게 1g당 지금 10만이에요. 10만. 뭐 한 달 만에 그냥 취소해 버렸어요. 20% 이상. 그리고 지금 끝날 줄도 몰라요. 자, 그만큼 거품이 심한 달러. 이 달러가 진짜 거품이 심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거품 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주가도 거품이 심하고, 그러니 금이 치솟는 거예요. 이 거품 심한 놈이 이렇게 치고 가니까
진짜 안전자산인 금이 훨씬 많이 뛰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가, 부동산, 위험자산 거품. 지금 미국은요, 주식도 신고가, 부동산도 신고가예요.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캐나다 이런 나라들. 고금리로 대폭락할 우려가 있죠. 거품 붕괴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거품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터질 때 더 아픔이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국으로 따지자고요. 우리나라의 거품 붕괴. 땅값 거품 OECD 1위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땅값이죠. 세계 1위. 아니, 뭐 인구는 많고 땅은 좁으니까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쓸데없이 부동산이 비싸니까 그런 거지. 뭐 인구 밀도가 높다고 땅값이 세계 1위다.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요. 너무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 땅값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곳들이 다 거품이 심하다 이거예요. 일본의 5배입니다. 수요층도 없어요. 수요층도 없는데 자꾸 땅값만 비싼 거예요.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건설사도 힘들 거야. 집 짓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 거품 PIR 1위, 또 집값도 세계 1위입니다. 전국 집값 주요국의 1위. 너무 비싸요. 비교 거품 1위. 뭘 하고 비교했느냐? 소득하고 비교했어요, 집값을. 물가하고도 비교합니다. 물가 많이 뛰었잖아요. 자, 주가하고도 비교했을 때 집값은 엄청나게 거품이 심해요. 역으로 말하면 소득, 물가, 주가가 싸 보여요. 다음으로 부동산 폭락 가격. 그렇다면 자,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시세. 서울은 12억짜리가 지금 5억 정도를 해줘야 정상. 경기도는 6억짜리가 2.5억을 해야 정상. 전국은 한 4억 정도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 그게 1억 5천 해야 정상. 약 마이너스 60% 추가 하락을 해야 한대요. 끔찍하죠. 자, 연도는 GDP 대비 대충 2017년 달 수준이 적당하답니다. 2017년.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 최고 시세의 이제 고점 대비 50% 이상은 무조건 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고점 대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25% 사이로 떨어졌어요. 이제 총선 이후 경제가 지금 계속 안 좋아요. 그렇죠?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보다는 좋겠지만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건설사 PF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형 건설사가 부도가 나든 워크아웃을 신청하든 사단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이금융권도 지금 저축은행 만신창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연체, 자금 고갈, 연체율이 지금 옛날 제1 저축은행 사태하고 비슷해요. 민간 부채가 폭발하고 있죠. 가계 기업 부채 지금 한계치에 도달. 코스피는 우리나라 거품은 그나마 코스피는 거품이 좀 덜한 편인데, 선거 효과로 지금 반짝 상승하고 있지만 거품이 빠지게 되면 코스피도 동력을 소멸시켜서 상실해서 확 추락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평가라서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하락기로 접어들면 바닥이 없어요. 자, 고금리, 고물가가 지금 지속된다는 데 문제예요. 이게 빨리 끝나줘야 그나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가지고 이런 건설사, 이금융권 이런 데가 좀 괜찮은데,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한미. 원화 빼고, 우리나라 돈 빼고는 다 쪘어요. 금, 달러, 유가, 안전자산이죠. 자,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이거는 위험자산이죠. 다 뛰고 있어요. 지금 돈 가치만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 결국 거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총선 이후에 집값 상승과 하락 요인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총선 후 집값 오를까 떨어질까? 앞서 5차례 선거 결과를 한번 보면, 먼저 하락부터. 자, 부동산 PF, 건설사, 은행 이제 사단 날 것이다. 그래서 4월 위기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대출 제한, DSR, 스트레스 DSR 이것 때문에 가상금리까지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너무 비싸다.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뭐 8%까지 다시 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어요. 자, 주요 지표 하락, 거래량이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거래량이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매물이 넘쳐나요. 하락의 전형적인 모습.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 매수 능력이 돼야 이 거품 가격을 잡아주죠. 전쟁, 원유, 불안한 국제환경, 총선 후에 본격적으로 떨어진다. 그럼 상승. 하반기 때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준금리인데 뭔 놈의 하락을 얘기하느냐. 상당히 일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큰 폭탄이거든요. 정부 규제 완화. 정부는 지금 규제 완화도 하고 부양책을 쓴 상황이죠. 당연히 집값이 뛴다. 선거 이후에 집값은 올라간다. 왜? 결과도 올라갔지만 꼭 선거 끝나서 올라간 것보다 선거가 보통 4월, 5월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폭등하는. 자, 주요 지표 회복. 중요한 건 시세, 심리다. 심리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시세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 2주 연속 상승. 자, 위험 자산이 급등하고 있다. 해외 집값, 주식, 암호화폐 얘들이 먼저 뛴 다음에 우리나라가 따라가잖아요. 집값이 뛸 것이다. 분양가 상승. 단기 물량도 부족한데 분양가도 뛰는데 무슨 근거로 떨어진다고 하느냐. 그럴싸하네요. 서로가. 제2 IMF 대지양 온다. 만약 심각해지면 대지양이 온다. 민간대출. 가계부채 GDP 대비 105%. 어우, 가처분 207. 세계 1위야. 기업대출 GDP 대비 126. 더 많아요. 세계 3위입니다. 3위, 2위 넘나들어요. 중소기업은 심각하고. 좀비기업. 한국 기업의 30%. 주로 대기업이 좀비기업, 한계기업. 이자도 못 갚고. 계속 국민의 혈세만 빨아먹는 좀비기업. 연체율 급등해가지고 7년 만에 최고치. 1, 2금융권 다 위기. 2금융권 저축은행 5.1, 새마을금고 6.2 심각하네요. 5대 은행, KBC나 하나, 우리, NH도 0.30으로 2배 이상 급증. PF 대출 잔액 134조. 와, 어마어마하죠. PF 134조. 대출 73%가 2금융권이고 B은행이야.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2금융권하고 B은행이 건설사가 부도가 계속 지금 나고 있잖아요. 대형 건설사 터지면 또 난리 나겠죠. PF 연체율을 3배나 쳤어요. 3배. 부동산이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죠. 당연히. 자, PF 부실, 증권사, 보험사, 국책은행, 제2금융권. 지금 이런 곳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상황. 한국 3대 위기. 3가지 위기를 딱 정리하자면 건설사가 부도나는 거, 은행이 파산되는 거,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24년 2달 건설사 지금 부도가 5곳 폐업 560 엄청나죠. 대형 건설사, 중소건설사, PF 우발채무, 부동산 레버리지 308%. 와, 어마어마하네요. 위기 초과. 은행 파산 계속 지금 금융 부실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고. 자, 2금융권 맨날 저쪽 상호금융, 새마을, 국책은행 따라다녀요. 지방은행도 그렇고. 연체율 고정이야 여신 경제위기 지금 단계를 초과했어요. 경제위기가 안 터져서 그렇지 사실 위험하다. 경제 심각. 한국 경제성장이 지금 늪에 빠졌어요. 2.1, 2.3 이게 성장률이 뭡니까? 자, 노동생산성은 더 낮아요. 평균 OECD 100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가 76. G7의 60% 수준밖에 안 돼요. 저출산 고령화. 10년 내 한국이 소멸될 상황이야. 건설사들 초비상. 여기 보세요. 뚝 떨어졌죠 지금. 건설 수주액이 이렇게 떨어져서 마이너스. 이제 건설사들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보거든요. 자, PF 대출 연체율 보세요. 어우, 증권사 17%, 나머지도 4%. 심각하네. 은행이 어떻게 1%를 넘어갑니까? 연체율이. 자, 선거 이후에 집값 흐름 봤더니 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선, 그 다음에 20년 총선, 22년 대선, 뭐 여러 선거가 섞여 있는데 다 뛰었네요. 그쵸? 다만 22년 3월달 대선 이후로는 떨어졌어요. 이때가 폭락장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올랐네요. 자, 여기 실제 집값 지금 시세 한번 볼게요. 갔다가 22년에 뚝 떨어졌다가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렇게 회복을 했다가 0이 0, 0, 0 마이너스 좀 가는 듯 하다가 또 플러스로 전환돼 버렸어요. 서울은. 자, 이제 집값 위기인데, 자, 여러 이 건설사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 지금 집이 쪼개져 있네요. 이렇게 깨져 있어요. 아파트가 보이고요. 집값은 국내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가격을 형성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잠복한 것은 맞지만 자산 가치가 급등 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